내원해서 증상들을 물어보고 거기서 이제 적다 보면 좀 빼먹는 게 있기 때문에 미리 증상들을 정리해서 카톡으로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인삼을 드셨을 때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왜 포함이 되어 있냐 하면 생각보다 인삼을 먹고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삼을 먹고 열이 너무 나더라, 상열이 돼서 저는 인삼을 못 먹어요, 혹은 가슴이 두근거려요, 인삼을 먹으면 잠을 못 자요, 몸이 더워져서 인삼을 싫어해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진료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돼요. 기력이 너무 약해서 인삼을 쓰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전에 인삼을 먹었을 때 부정적 반응이 있었다, 그런 경우는 인삼이 꼭 필요할 것 같아도 인삼을 뺍니다. 인삼은 기력도 올리고 에너지 대사를 끌어올려 줍니다. 근데 왜 인삼이 뭐가 문제가 될까? 이미 상기가 되어 있고 진액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인삼을 쓰면 항진돼 버리고 열 증상으로만 나와 버리고 오히려 불쾌감을 줘버립니다. 인삼을 그런 분들한테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인삼을 쓸 수 있냐 없냐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인삼을 예전에 먹었을 때 어땠어요? 라고 미리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 인삼이 안 맞을 것 같아 예측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경험 자체가 정확한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분은 증상만 놓고 보면 인삼을 쓰고는 싶은데 심장이 인삼을 버티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앉습니다. 제가 인삼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우리가 인삼은 예전부터 정말 명약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고려인삼 혹은 산삼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갔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나는 인삼 종류가 약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각광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차고 기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낮고 맥박이 느린 사람들, 한마디로 농경사회에 아주 적합한 그런 약재였습니다. 왜? 육체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기력이 고갈이 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는 환경이 추위에 취약한 환경이잖아요. 난방이 제대로 안 되고 옷도 정말 삼배 옷 입고 겨울을 났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체온 저하가 더 문제가 되고 제대로 체온을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체온을 올려주고 기력을 끌어올리는 인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먹어도 좋은 약재, 그리고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만 먹으면 뭔가 사람이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기력이 생겨. 그러니까 비싼 값에 소모가 됐던 거죠. 근데 제가 한 임상을 20년 넘게 했지만 점점점 인삼의 사용 빈도가 낮아져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인삼 쓰던 빈도랑 지금 인삼을 쓰는 빈도는 한 4분의 1 확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전에는 각광받았던 인삼이 사용 빈도가 낮아졌을까요? 실제로 인삼을 먹어서 불편한 사람들도 더 많아졌어요. 이게 뭐랑 연관이 있냐면 난방이 좋아지고 체온을 잘 보호해주는 좋은 옷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체온을 올리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에어컨 없이는 못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 사람들은 더위는 비교적 잘 견뎠어요. 근데 추운 걸 너무 힘들어 하니까 대한민국은 온돌 문화도 발전을 하고 추위에 대한 방비가 더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환자들을 제가 관찰을 해봐도 대부분 열이 오르고 추운 것과 더운 거 뭐가 더 문제가 되냐면 열이 치받치는 거, 이게 훨씬 더 문제가 돼요. 20년 전에 안 그랬어요. 문화가 달라진 거, 그리고 플러스 화가 많아졌어요.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신경계가 과항진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흥분시키는 인삼을 먹으면 불안해져요. 심장이 부하가 걸리고 잠도 못 자고 자꾸 각성이 돼버려요.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피로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인삼을 먹으면 불편하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제가 커피 먹지 말라 하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항진시키는 인삼이나 커피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기력을 끌어올려 주지만 에너지 고갈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몸 안의 진액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불안, 초조, 열, 불면, 상기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리고 심장에 특히 무리를 주는 거죠.
심장은 에너지원이 없는데 계속 많이 써라 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힘 다 빠져버려요. 저는 현대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인삼의 사용 빈도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약재가 있어요. 바로 지황이에요. 환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황은 찬 성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몸이 차요. 그런데 제품에 지황이 들어있는데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좀 아는 사람인 거죠. 일반 분들은 이 지황의 성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를 못하는데, 한방에 대한 경험 그리고 한방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거 내가 몸이 찬데 먹어도 되냐? 이게 한의학에서도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킨 약재 중에 하나예요. 인삼은 열을 내고 지황은 몸을 좀 시원하게 한다, 이런 논리로 약간 이분법적으로 나눠놨어요. 실제로 지황이 청열작용이 있어요. 열을 식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이 뭐냐? 이 열, 몸 안에서 염증이 대표적인 열이죠. 그리고 흥분, 항진된 상태, 요걸 가라앉혀 준다 하는 측면에서 청열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황이 열을 식혀준다 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몸에 염증이 많아서 열이 있고 항진된 사람들한테는 지황이 굉장히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몸이 찬 사람한테는 이게 나쁘게 작용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몸이 찬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체온이 부족한 이유가 혈 부족이에요. 혈액이 물질과 산소를 날라서 세포에 공급을 해야지 거기서 열을 생산하는 ATP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피가 부족해진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열 반응이 다 떨어져 있어서 체온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황이 보혈작용이 있습니다. 혈을 만들어주는 재료를 공급해줘요. 그래서 지황을 쓰면 몸이 차가워지냐? 경험적으로 제가 피가 부족한 사람은 혈 부족이 해결이 되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물론 지황 한 가지만 쓰진 않아요. 혈을 보충해주는 다양한 약재와 조합을 해서 쓰면 혈액 양이 늘어나면서 체온이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체온이 올라와요. 어떻게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작용하냐라고 의문을 가져요. 그게 전부 다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체온을 높여주는 거 아니면 낮춰주는 거, 다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데 실제 약재가 작용하는 패턴은 그렇지가 않아요. 혈을 보충해 준다 하는 것은 원래는 온도랑 관계없어요. 혈액의 볼륨을 늘려줘요. 그 상황에서 혈액이 늘어나니까 쓸데없이 흥분됐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혈액이 딱 가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잉 생산된 열이 있는 부분에 혈액을 열이 없는 말초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차가웠던 부분은 따뜻해지고 열이 있던 부분은 가라앉게 됩니다. 열이 어디에 항상 머무른다고 그랬어요? 얼굴이나 흉부에 열이 머물러요. 등이 뜨거운 것도 흉부에 열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심장에 열이 이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 먹으면 몸이 차지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물론 우리가 지황을 가공을 하지를 않고 그대로 센 거, 날 것 그대로 사용을 했을 때 체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냉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사용하진 않아요. 항상 제품이나 약재로 사용할 때는 건조하거나 쪄서, 그리고 다른 약재랑 조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생지황 말고 가공한 지황 그리고 숙지황을 사용했을 때 체온이 낮아진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경험상. 왜? 혈을 늘려주는 주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지황은 몸을 차갑게 하고 인삼은 몸을 뜨겁게 한다,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초보감 제품에 전부 다 지황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제가 지황을 좋아합니다. 제가 산약, 백봉령, 단삼, 홍화, 구기자, 사삼, 맹문동 이런 것들에서 뒤에서 받쳐주는 게 지황이에요. 지황이 뒤에서 물질적인 혈액의 볼륨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진액을 늘려주고 혈액을 늘려주는 처방에 항상 지황이 거기에 껴 있어요. 많이 들어본 처방들 있죠. 십전대보탕, 쌍화탕, 육미지황, 사물탕, 이런 처방에서 진액과 혈액의 양을 늘리는 역할은 다 지황이 도와주게 됩니다.
인삼은 어떤 우리가 물질적 재료가 있을 때 거기에 점화를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물질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진액과 혈액입니다. 근데 진액과 혈액이 많이 고갈된 사람이 인삼만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태울 재료가 없는데 거기다 불 지르는 거랑 똑같아요. 더 고갈시켜버리고 더 심장이 날뛰게 됩니다. 현대인들 특히 이제 우리가 고령 사회로 가다 보니 인삼보다는 지왕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황이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간이 생명 활동을 하면서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세포 활동의 결과물로 활성산소가 나오고 그 활성산소가 간을 힘들게 만들고 회복이 느려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철이 산소랑 닿으면 계속 녹이 슬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와 반응하는 과정에서 계속 몸이 녹쓰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활성산소라 그러고, 이걸 잘 처리해야지만이 몸이 건강하게 문제없이 살 수가 있어요. 활성산소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비타민 C, E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 안의 활성산소 처리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가 뭐냐면 NRF2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 세포 안에 존재를 합니다. 세포 안에 딱 존재를 하다가 원래는 비활성 상태로 존재하다가 활성산소가 많아지거나 염증, 독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항산화 시스템을 켜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게도 지황 추출물을 쥐한테 실험을 했어요. 쥐한테 계속 주입을 하니까 이 시스템이 켜지더라 이거예요. NRF2 경로가 활성화되고 항산화 효소 생성이 증가되고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염증 신호가 억제가 됐어요. 말하자면 손상을 막고 회복이 극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요즘 세상에서 홍삼이나 인삼보다 더 우수하냐? 이 지황이 작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이 몸에 작용하는 방식은 심장을 더 흥분시키고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억지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지황은 재밌게도 굉장히 차분한 성향의 약재예요. 흥분시키지 않고 오히려 진정을 시켜 심장을 자극을 하지 않고 리듬을 안정화시켜줘요. 근데도 회복이 일어나.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몸을 활성화시키면 뭔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뒤에서 조용히 튀지 않게 슬그머니 개입을 해요. 즉 말하자면 이게 작용할 때 다른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조용히 뒤에서 이런 스위치를 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막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 잔잔하게 조금씩 뭔가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치료의 방향입니다. 뭔가 급격하게 자극을 줘서 반짝 좋아지게 하는 것보다는 쌓아가는 느낌. 그걸로 가려면 이런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재들밖에 없어요. 건드리질 않아, 몸을.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모든 어떤 치료약이라고 막 이렇게 연구된 약들 보면 시스템의 특정 부분에 자꾸 개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뭐 한 가지는 좋아졌는데 다른 부분에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게 양약이든 한약이든 똑같아요. 그렇게 강하게 뭔가 개입을 했을 때는 저는 항상 이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요. 뭘 얻었으면 뭔가를 내줘야 돼.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체중을 줄이고 지방을 우리가 빼버렸어요. 그러면 추위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얻었으면 뭔가를 내줘야 돼. 그런데 이 진액과 혈액을 공급해주는 방식들은 트레이드 오프가 없어요. 그냥 묵묵히 너 너무 흥분됐어? 조금 진정시켜줄게. 물질이 부족해? 좀 채워줄게. 중간을 자꾸 맞추려고 해요. 열이 있는 것도 낮춰주고 차가운 것도 흐름을 만들어서 온도를 올려주고 흥분된 건 낮춰주고 다운됐을 때 진액이 공급되면 또 힘을 차려요. 그래서 이 중간을 지킬 수 있는 그게 부작용을 안 일으켜요. 그리고 항산화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비타민들이 작용하는 방식은 항산화 하나하나 1대1 대응이에요. 활성산소가 생기면 하나가 붙어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항산화제의 작용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왕처럼 스위치에 작용하는 애들은 이 스위치를 켜서 몸 전체에서 활성산소를 잡아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걸 잡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왕이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요. 중국산이 국산보다 더 크고 더 싸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품을 만들고 막 그럴 때 중국산이 많이 들어가요. 지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쪄서 만드는 숙지왕도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산은 거의 신뢰를 할 수 없는 품질이에요. 더 크니까 더 품질이 좋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품질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검증된 품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공 과정 자체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특히 숙지왕은 중국산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국산 지왕은 대부분 정읍에서 생산을 해요. 거기가 마사토 지형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되지만 수분이 고여 있으면서 뿌리를 썩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사토에서만 자라요. 정읍에서 옥동이라는 데가 주산지인데 저희 서초보감 제품도 거기서만 공급을 받아요. 거기 농협과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가 됐을 때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지왕 품질을 확인을 해요. 우리 제품 전체에 들어가는 약재이기 때문에 지왕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왕은 일단 국산 기준으로는 알이 굵으면 굵을수록 좋아요. 지금 재배 사진 나가는데 보시면 굵은 것은 손가락 3개, 4개 굵기 정도 돼요. 그리고 길이가 길고 영양분이 많은 약재이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놓치면 이게 벌레가 금방 먹어버려요. 그래서 빠르게 딱 수확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지왕은 GAP 인증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재배, 수확, 가공 모든 과정에서 농약과 중금속 잔류 검사를 해요. 그래서 GAP 인증을 받은 재료들은 일단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왕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앞으로는 인삼보다는 지왕이 사람들의 건강을 도와주는 핵심적인 약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왕이 몸이 찬 사람이 먹어도 되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정읍의 칠보농협이랑 MOU를 체결을 하고 앞으로 지왕 관련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정읍 가면 쌍화차가 유명하잖아요. 쌍화차의 핵심적인 재료는 숙지왕이란 말이에요. 숙지왕이 좋아야지 쌍화차가 좋아요. 근데 숙지왕이 약간 장난치기가 좋은 재료예요. 지왕을 얼마나 첨가물 없이 제대로 믿을만하게 가공을 해서 쌍화차를 만드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옛날 방식 그대로 하는 데가 잘 없어요. 구증구포라고 그래요. 9번 찌고 9번 말리고,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온도를 너무 높이면 안 돼요. 저희가 칠보농협이랑 MOU를 체결하게 됐던 게 여기는 그 구증구포 과정을 제대로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 칠보농협이 지왕 농가를 지원해 주면서 모든 지왕 제품들의 수확 과정을 다 관리를 해요. 지금까지 제품도 다 칠보농협에서 저희가 공급받아서 지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칠보농협이랑 같이 많은 제품들을 개발해 나갈 겁니다. 한 달 이내에 쌍화차 제품을 출시를 할 거고, 위전보, 그리고 심장 관련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 전부 다 지황을 베이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황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 앞으로도 지황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릴게요. 지황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